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들어가면 이제 구름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또 토양이 산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화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야채나 과일을 심으니까 1994년도부터 91년도 이 사이에 보면 영양의 비율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특히 베지터블, 야채가 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양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정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예전에는 제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왜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 야채나 과일 쪽에 우리가 먹는 음식류에 이제 영양이 많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비례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은 2016년도에는 3조 5천억 되다가 2021년도에는 5조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2030년도에는 25조까지 간다고 합니다. 25조까지. 우리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체 4단계에서 나온 매출이 5조 시장이죠. 5조 시장 중에 영양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한 30%,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조, 3조밖에 우리가 PM으로만 그러니까 4단계 네트워크로만 영양제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뭐 제약식품에서는 영양제도 먹고 이런 여러 기타 다른 쪽에서 유통하는 영양제를 먹는데 그 시장이 지금은 여기 2023년도니까 한 7, 8조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시장이 2030년도에는 25조예요. 25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네트워크 제품이 좋다는 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대해서 당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사질환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하죠. 대사질환. 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대사질환이 떨어진다는 말은 혈액이 찐득찐득하다는 말이에요. 혈액이 찐득하기 때문에 대사질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혈액이 왜 찐득할까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고기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죠. 고기 많이 먹으면 혈액이 찐득해진다고. 근데 그게 주범이 아니라 결국은 당이 주범이거든요. 여러분, 기름이 찐득찐득하진 않아요. 그냥 미끌미끌한 거지. 점성이 좀 있을 뿐이지. 찐득하지 않아요. 근데 당이 더 찐득찐득하잖아요. 이 당이 문제인데, 자, 이 당을 과도하게 발생되는 건강에 대한 건강 문제가 있고, 이게 지방보다 설탕의 문제라는 어떤 이제 여기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맛을 딱 보면 단맛이 206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260가지가 있는데 이, 이 260가지를 통칭을 해서 슈가라고 통칭을 해요. 슈가, 설탕으로 하고, 근데 우리가 이 당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우선은 얘들은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 변화를 시켜서 지방으로 뭘 만들어서 이걸 도구로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인지하기 때문에 단맛은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기름만 이렇게 바르더라도 보시면 식욕이 억제가 돼요. 입술에 기름만 바르고. 그리고 근육이 생성이 돼요. 신기하죠? 근육이 생성되려면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근육이 생성된다고 하지만 근데 요즘 나오는 어떤 자료나 논문을 보면 단백질이 들어가면 효과가 커지지 여기에서는 좋은 기름과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야지 근육이 생성이 됩니다. 이 기름과 물을 먹어야지 근육이 만들어져요. 단백질만 먹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제품을 어떻게 먹죠? 우리는 수용성으로 물에 타서 먹잖아요. 그렇게도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단맛이 들으면 우리가 도구로 인진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얘네부터 소비해야 돼요. 얘로 몸을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 몸을 만드는 거는 단백질이랑 지방으로 구성을 하지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얘들 좀 재료로 쓰이긴 쓰이지만 얘들을 이제 몸을 구성을 하지 않고 얘들을 거의 소비를 해요. 그래서 인류가 단맛을 안 지는 얼마가 안 되었어요. 옛날에 단맛,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그 이전의 시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꿀로 만들어요. 임금, 단맛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먹고 임금들이 많은데 그 단맛을 어떻게 만들어요? 꿀로 많이 만들어요, 꿀로. 그리고 좀 약간 이제 가문들에서 홍시로 만들죠. 홍시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카드베 역할을 많이 하고 그 안에 이제 한이 이렇게 딱, 당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홍시로 만든 거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이 몸을 구성을 하지, 어, 단백질이 이제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 재료로 쓰일 뿐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당인데 우리가 영양이 없는 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술입니다. 술. 술도 당입니다. 알코올당. 알코올이 발효가 되었는데 약간 썩게 안 좋게 발효가 되어서 그게 우리가 내가 이제 포도당을 재료로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거기에 술도 이제 우리 뇌로 들어가죠. 알코올과 마약이 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당은 당인데 영양이 없는 당이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 좋은 당이 있습니다. 안 좋은 당. 특히 밀가루, 액상, 과당.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안 좋고 제가 이 과당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자면 특히 이 과당, 액상 과당이 있습니다. 제 과당에 이제 혈관 질환을 일으킨데 과당의 결과가 뭐냐면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그 소고기 먹어서 끈적이는 게 아닙니다. 혈액 그 당을 먹어서 특히 과당을 먹어서 이걸 이걸 이제 혈관이 막게 그리고 여러 가지 미세 염증을 일으키고 얘들이 만성 질환을 일으켜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면역계 질환, 성인병, 심지어 암까지도 당이 일으켜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자면 보통 우리가 꿀이나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당성이 과당이라고 하거든요. 얘들은 다당류가 아니고 단당류예요. 단당류. 그리고 이당류고 당당류, 이당류고 얘들은 또 이렇게 당에 보면 단당류, 이당류, 탄수화물 있잖아요. 얘들이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제 옥수수 과당이 있는데 얘들을 옥수수를 분해해서 많이 만들어요. 옥수수에서 옥수수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추출한 과당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옥수수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만든 과당을 보고 HFCS로 많이 합니다. 얘들은 과당과 포도당 비율이 55대 45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과당과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따로 분리돼서 떠다니는 구조예요. 그래서 빨리 흡수가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빨리 흡수가 돼요. 근데 설탕도 있잖아요. 우리 설탕.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50대 50으로 1대1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분해해서 흡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진 않아요. 설탕은. 그래서 액상가당이 설탕도 당연히 몸에 안 좋지만 액상가당이 상당히 몸에 안 좋습니다. 이 몸에 안 좋은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보면 얘들은 먹으면 몸에 포만감이 안 생겨요. 포만감이. 왜냐하면 흡수를 하게 되면 포도당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면서 인슐린과 렙틴이 분비가 되어서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과 렙틴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만감이 안 느껴지겠죠.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그래서 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당이. 그리고 얘가 과당이 나쁜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포도당은 흡수해서 바로 에너지원을 쓰이죠. 근데 과당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못하고 우선 이 과당이 들어오면 간에서 얘들 빨리 흡수해요. 그 간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독이 들어오면 독을 해독을 하잖아요. 이 과당이 들어오면 이거 독이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해서 얘들을 먼저 빨리 흡수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간에서 이 과당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환을 시켜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당을 먹게 되면 간에서 계속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에서 부담되는 당독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리코겐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지방간, 특히 또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단독소, AGES, 요거라고 하는데 얘가 정말 당독소로 빠르게 변환되는 당이거든요, 과당이. 그래서 건강에 가장 해롭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서 혈관을 막는 성분을 하게 되고 만성 질환의 원인인 AG 최종 당화 산물을 이제 만들게 되고 과당은 당독소인 최종 산물로 포도당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전환이 돼요. 그리고 염증 유발, 혈액을 끈적이고 혈관벽에 안 좋은 지방들을 쌓이게 되는데 이 당이 우리 몸속에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당이 이렇게 상처를 내요. 그 상처를 메꾸고자 안에 내벽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잘못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우리 지방을 어 이제 우리 혈관을 안 좋게 한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 혈관이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두꺼워지는데 외벽이 두꺼워지는가 내벽이 두꺼워지니까 혈액이 통과하는 그 통로가 작아지니까 고혈압까지 발생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과당이 안 좋은 이제 이유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당이 유발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이 비만을 유발해요. 왜 먹어도 먹어도 포만감이 안 생기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축적된 에너지원이고 또 먹은 게 우리 지방을 축적이 되고 많이 남게 되고 식욕은 오히려 늘게 되고 만성적인 성인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 심내혈관의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막게 됩니다. 난치 질환, 면역계, 암의 원인도 되죠. 그래서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섭취를 어떻게 하냐면 거의 가공식품으로 섭취를 많이 하죠. 정말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드링크. 가공식품 중에 드링크로 되는 게 가장 안 좋아요. 피해야 될 음료가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탄산 가죽 음료 있잖아요. 이거 다 과당 들어가 있어요. 뒤에 성분표 보면 제가 그거 시간이 없어서 캡처를 다 못했는데 과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여러분 뭐 100% 오렌지 갈았다가 나오잖아요. 그 100%다 오렌지에다가 정제수를 섞어서 만드는데 이미 오렌지를 갈아서 만들면 그 자체가 과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탄산 음료수, 오렌지 주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믹스 커피. 믹스 커피도 이제 액상 커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 안에도 과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힘내려고 에너지 드링크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뭐 비타민 B3도 이 안에 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걸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과당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이렇게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피해야 될 거 네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예, 탄산음료수. 두 번째, 오렌지 주스. 세 번째, 액상 커피. 네 번째, 에너지 드링크.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제가 또 자료는 안 남겼지만 케이크에도 이제 이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달달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어떤 빵이나 특히 케이크 같은 거 여기 보시면 부드럽게 하고 자극적으로 달게 만들어야 되니까 점점 더 달게 만들고 점점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음료들이 이런 액상 과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무섭죠, 당. 자, 이제 우리 소화효소 제가 이따가 PPT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소화효소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소화효소. 우리 보면 소화제 우리 먹잖아요. 우리 보면 소화제 먹으면 소화 잘 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소화제의 정확한 명령은 소화효소 촉진제입니다. 근데 얘들을 먹게 되면 어떤 게 안 좋냐면 우리 장에 저번에 이야기했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이 유익균들을 말살을 시켜버려요. 소화제도. 소화제도 먹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 감기약 먹어도 소화제 이 유익균이 말살이 되죠. 항생제가 뭐죠? 균을 잡는 게.
항생제죠. 감기는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균 잡는 항생제도 먹기도 하고 소염제가 뭐죠? 소염제는 염증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이거 먹어도 안에 장이 탈이 나서 설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음인이라서 그러니까 특히 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도 설사를 해요. 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감기약 진짜 안 먹습니다. 먹으면 감기약 때문에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더 속이 막 불편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또 이렇게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거 감기약, 항생제, 수용제도 하시고 소화된다고 소화효소 촉진제 이거 드시다가 장 안에 유익균들 말살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소화 효소라고 말하는 매실 효소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매실 효소는 효소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거 이제 모르고 이제 이거 많이 먹긴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매실을 우리가 설탕에 절여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투압 형상으로 이 매실에 있는 수분을 빼고 그 안에 이제 매실을 쭈글쭈글 해줘. 그 매실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매실에 된 매실에 이제 절여진 매실액 설탕일 뿐이에요. 설탕물. 근데 왜 소화된 것처럼 여겨지나? 우리 몸은 당이 들어오면 얘들 독이라 생각하고 얘들부터 빨리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면 에피타이저로 단 거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디저트도 단 거 먹죠. 그렇게 되면 소화된 것처럼 느껴. 왜? 그거 딱 처리하려고 소효소가 나오니까. 매실 효소에 비슷하게 생기면 시체 카데바, 우리 시체 카데바라고 표현하잖아요. 얘들도 포르말린의 시체를 이렇게 담그잖아요. 그 포르말린이 뭐냐면 소독약이랑 당이에요. 소독약이랑 당이랑. 그래서 이제 저도 나중에 지금 공부해서 나중에 뭐 시체까지도 해부해볼 이제 기회가 생기겠지만 어린아이 뼈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뼈가 하얗대요. 어린아이 뼈는. 근데 어른들 뼈는 특히 노인의 뼈들은 갈색이에요. 왜 갈색일까요? 이 당이 쪄들어서 갈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PM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PM 제품은 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스테비의 단맛을 그냥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이 단맛을 이용을 해서 칼로리는 없지만 이 단맛을 이용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배합 기술이 있죠. 그리고 뮤노겐도 혈관을 확장을 하죠. 그리고 액티바이저도 혈관을 확장하고 마그네슘도 혈관을 확장을 합니다. 이 혈관을 이 혈관을 건강하려면 얇고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꺼우면 내벽이 두꺼워지죠. 그래서 이게 고혈압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사포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그 PM 제품 수용성 위험할 때 사포닌도 한번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사포닌은 50년, 특히 산삼이 50년 차가 되면 뿌리에 알갱이 같은 게 맺히게 되거든요. 산삼이. 그러면 이 CK, 이 사포닌의 성분이 홍삼의 2000배가 넘습니다. 특히 CK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NK 세포라고 많이 하죠. 얘들이 이제 우리 그 CK 같은 경우에는 탱크, 우리가 면역세포가 그냥 권총이라면 CK는 탱크 포탄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포탄으로 이제 우리 안에 면역으로 안 좋은 거에 이제 영양물이 들어갔을 때고 우리가 뭐 그레이티 4라고 해서 A, C, D 뭐 이렇게 그 비타민 C라고 이렇게 말만 하지만 비타민 C보다 2000배나 강한 게 사포닌입니다. 이 사포닌이 우리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 제너레이션 50 플러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포닌이 효과가 발휘를 잘 하려면 우리 3종을 잘 먹은 상태에서 발효를 잘 먹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사포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미세먼지, 여기 대해서 또 제가 또 공부를 좀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가을 날씨라서 바람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잘 없죠. 하늘도 너무 맑고. 근데 조금 이제 가을 지나서 9월달 넘어가면 전국에 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깔릴 건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이 매일 담배 한 가치의 정도 피는 그런 그런 것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PM 제품으로 모세혈관을 열어야 되는데 토끼기 담배 실험했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끼기로 토끼들한테 이걸 실험한 건데 한번 보세요. 토끼 있는데 담배 연기를 팍 넣었어요. 그리고 토끼 귀에 있는 여기 모세혈관을 관찰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를 쐬니까 모세혈관에 있는 적혈구가 줄어들면서 아예 그 모세혈관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면 모세혈관이 막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딱 마시게 되면 담배 피는 효과, 한개 피는 효과랑 똑같이 된다고. 근데 모세혈관이 어디가 많이 있냐면 손발 끝에 많이 있고 정수리 내에 많이 있어요. 정수리 내에. 우리 PM 제품 먹고 두통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보죠. 왜냐면 우리 정수리 요쪽에 모세혈관이거든요. 동맥혈, 정맥혈이 모이는 여기에 여기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이게 정수리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PM 제품 먹고 모세혈관이 열리니까 두통까지도 없어진 분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폐 협박가리에도 이제 모세혈관이 가득 차 있고 신장도 우리가 신사구체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은 전체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성 성기, 여자 자궁도 마찬가지로 해면체죠. 이건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발기부전도 이게 담배 피는 사람 발기부전 온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제품들 특히 액티바이저랑 이게 문유경 같은 거 보면 이제 이게 잘 도니까 그래서 되고 또 소장의 암주권들도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유방도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죠. 유방에 대해서 제가 요 근래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보니까 50대 넘어가서 한 60대, 70대 뛰는 분들 만나는데 그중에 상담하다 보면 저는 한 두 명 중 한 명이 유방암을 알았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97%가 라운드 숄더예요, 라운드 숄더. 라운드 숄더면 이제 어깨가 말리는 거죠. 어깨가 말리게 되면 여기에 저도 이제 그 강의 들으면서 근데 병추 5번에 상하신경층이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신경들이 많이 몰리고 유선이랑 갑상선 이렇게 신경도 많이 몰리는데 이쪽에 달리면서 이제 유방암을 이제 하게 되고 유선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이재영님이 이제 웰리스 건강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운동하잖아요. 그게 이제 김종희 사장님이랑 여러 사장님들이 먹고 건강이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라운드 숄더만 바로 잡아도 유방암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어, 제가 이제 요가 운동을 하다가 PM 사업에 좀 하게 된 좀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게 운동만으로도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PM 제품만 먹는다고 해서 또 건강해지는 게 100% 되진 않아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임동철 고모님이 항상 강의하는 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침에 하는 관절 운동만 잘 하더라도 잡아지거든요. 그래서 관절 운동을 이제 유방암도 예방하시고 하시면 되고 특히 요리사들이 생-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요. 이 담배 피는 효과 이런 게 모세혈관이 막히는 게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생선 껍질 타면서 미네랄이 타면서 공기 중에 탁 나오니까 이거 많이 마시니까 요리사들이 건강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메가3 기름 중에 유일하게 혈관이 들어가는 게 오메가3예요. 우리 두부에도 오메가3가 다 같이 들어가 있죠. 오메가3를 이제 어, 들어가게 되면 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적혈구를 코팅을 해요. 그리고 오메가3가 혈관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서 밖으로 이제 배출을 시키죠. 적혈구 수명이 보통 110일에서 120일이라고 합니다. 일반 적혈구 수명이. 근데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이 적혈구를 코팅을 하게 돼요. 코팅을 하게 되면 이 적혈구가 수명이 한 60일 정도 길어져요. 적혈구 수명이.
보통은 110일인데 두 달이 더 늘어나니까 얼마죠? 110 곱하기 60이면 얼마예요? 170일. 예, 누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170일이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적혈구 만든다고 에너지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수명 다한 적혈구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혈구를 적게 만들고 수명 다한 적혈구 처리량도 줄어드니까 수명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혈구 수명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도 적게 쓰이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적혈구를 코팅하잖아요. 그러면 당화 혈색소는 당화 적혈구는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뇨랑은 상관은 없는 거예요. 두유를 먹고 나서 좀 혈당이 좀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세포를 분열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활성산소가 필요하고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가 분열하는 거거든요. 이게 산화가 필요한 건데 그리고 오메가3를 이렇게 먹게 되면 적혈구가 코팅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순환이 잘 되니까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 그 울산에 이제 제가 리더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60병 먹으신 분 계시죠. 이거 먹고 몸이 엄청 건강해지셨잖아요. 이거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초반에 이제 저희 제품 특히 듀오도 저가 초반에 어떻게 먹느냐면 좀에 타서 먹으니까 약간 비린 맛도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있다고 또 느끼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혀 밑에 이렇게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요. 그러면 침이 딱 보이면서 이제 좋은 기름 들어오니까 여기 이걸 가지고 쓸 소화 효소들이 싹 생기거든요. 그렇게 두세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물에 이제 36방울 타야 되잖아요. 33방울 딱 타서 딱 이렇게 딱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싱크와이즈 맵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뇌도 시냅스가 이런 구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지로 이렇게 딱딱딱 뻗어나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제 PPT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남은 한 10분 동안 저희 PM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데이 세미나 때 한번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또 재밌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더 알려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지금 시간이 또 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딱 필요한 것만 좀 몇 가지 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PM 제품은 저희가 요거 이제 가져왔는데 인삼하고 산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인삼은 수명이 8년밖에 안 된대요. 7년밖에 안 된대요. 7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비면서 이제 나중에 더 크면 클수록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삼은 40년 이상 넘게 되게 되면 이 인삼에 있는 여기 지용성의 성분이 수용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50년 이상 되면 요 뿌리 보면 여기 알맹이가 생기거든요. 이때 나오는 여기 있는 사포닌이 홍삼의 2000배가 넘어요. 2000배. 그래서 산삼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수용성과 지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반 기존에 나오는 영양제는 다 지용성이잖아요. 근데 이 지용성 영양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부하 방지제라고 말합니다. 분말이 굳어지는 걸 방지하지만 근데 약간 점성 있게 만드는 것도 이산화탄소예요. 우리 치약에도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거든요. 약간 점성 있게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들을 장시간 섭취 시에는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다량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중 셀룰로스 부영제인데 분말이 알약이 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도 장시간 섭취 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택 알리산 마그네슘, 팔택제라고 하죠.
우리가 붕어빵을 찍을 때 붕어빵이 이제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붕어빵이 이제 안 붓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알약을 만들려면 알약 형틀에 이런 활팩제를 발라요. 발라서 알약을 탁 나왔을 때 알약이 잘 분리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몸에서 배출이 안 돼요. 장기간 흡듯이 요로 결석 및 구토, 간 수치를 증가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캡슐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HPMC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알약에도 이걸 코팅을 해요. 표면이 부서지는 가루가 생기는 걸 방지를 하고 이렇게 냄새 막아주는 걸 방지를 하는데 얘들이 알러지 또는 심장약과 병용 시 심장약과 같이 사용할 때는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면 캘린리스트에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등록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캘린리스트에 진짜 PM 제품이 다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려고 캘린리스트에 들어가서 제 PM 제품을 다 찾아봤거든요. 총 5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50가지. 제가 일일이 다 봤어요. 어떤 제품이 나와 있나. 여기 나중에 뭐 한번 들어가서 PM 인터내셔널 AG라고 검색하면 이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50가지 제품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타 제품들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유산화 5개 들어가 있어요. 5개. 그리고 5개도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유산화도 필름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막 자랑을 하길래 제가 봤는데 5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 근데 저희는 50가지 전 제품이 다 들어가 있다. 캘린리스트에. 근데 여러분 캘린리스트에 등록을 하려면 이것도 돈입니다. 또 KS 인증 마크 받으려면 그것도 돈이잖아요. 캘린리스트 들어가면 이거 회사에 자본력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뭐 인증 마크 이렇게 뭐 캘린리스트, 엘랩, 뭐 GMP, NTC, 할랄, 코셔 이런 마크들 다 맞게 돼 있죠. 뭐 요거 이제 수용성. 우리 PM 제품은 좋은 음식, 각종 영양제, 식물 영양소 모두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제외하고는 다 지용성이거든요. 근데 얘들을 이제 소화를 하려면 인체에서 침, 위산, 담즙, 위자의 장액들이 나와서 얘들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고 장기가 건강하면 2, 30%밖에 흡수가 안 되지만 노화, 건강을 잃으면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PM 제품이 나와서 NTC, BTC, 마이크로솔브로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 오메가3 데모 보셨죠? 오메가3가 원래 기름인데 원래 물에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에 녹는다니까요. 이걸 수용화시켰어요. 바로 입에 점막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세포 흡수랑 점막 흡수를 통해서 바로 세포로 흡수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굉장하죠. 제가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PM 제품의 진실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폭로를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어떤 아메이나 유스킨이나 허블라이프 어떤 제품들이라도 지금은 걔들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근데 우리는 수용성화 시켰다니까요. NTC 공법으로, PTC로, 마이크로솔브로 이걸 특허를 걸어서 애들이 지금 못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저희 자료 봤다시피 타사 제품들은 다 떨어졌잖아요. 매출이 다 떨어졌지만 우리 PM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뭐 PM에 이제 네이버에 어떤 뭐 글들을 올리면 다 지금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들은 다 공격받아서 내려받고 있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삼을 먹나요? 산삼을 먹나요? 산삼을 먹었어요. 수용성할 수 있는 산삼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효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파월 박사, 효소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한 효소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잘못된 식생활로 지용성 된 어떤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기에 잠재 효소를 다 소진을 하면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우리 젊었을 때는 효소 발생량이 많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떤 걸 먹어도 다 잘 소화를 잘해요. 20, 30대는. 근데 나이가 젊어감에 따라서 60대, 70대 되면 거의 효소량이 줄어들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효소는 식품 요소와 뭐 체내 요소라고 나뉘고 있는데 이거는 체내 요소는 소화 요소, 소화하는데 우리가 80%를 사용을 해요. 대사 요소는 20%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소화 효소를 10%만 아니면 20%만 좀 적게 사용을 하더라도 호흡, 순환, 재생, 해독되는 대사진으로 사용이 된다면 수명이 몇 년이 늘어난다? 여러분 20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 이상한 거 안 먹는 것만 잘 관리하고 저희 PM 영양제만 잘 먹더라도 수명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우리 그 서한 사장님처럼 늘어난다 늘어난다. 네, 늘어납니다. 20년이라는 20년. 듀오만 잘 먹어도 적혈구 코팅이 돼요. 오메가3 듀오만 잘 먹어도. 그러면 적혈구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수명도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늘어나. 이게 PM의 진실의 지금 폭로를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파워 칵테일 설명드릴까요? 파워 칵테일에 5가지 효소가 있어요. 우리 대표 5개 효소가 있는데 아밀라제, 탄수화물 분해, 프로테아제, 단백질, 리파제, 지방, 락타제, 셀루아제, 유당섬유소 분해가 됩니다. 제가 어제 그 PM 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밥 먹기 전에 우리가 C밸런스 타서 먹잖아요. 근데 C밸런스를 이제 물에 잘 안 녹잖아요. 차가운 물에. 근데 그 파워 칵테일 좀 이제 찌꺼기 남는 물에 이렇게 얘를 타서 먹으면 물에 잘 녹는다고 저한테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C 밸런스가 그냥 단당류가 아니고 다당류잖아요. 근데 얘를 그 파워 칵테일을 섞어 먹으면 얘들 단당류로 분리시키니까 잘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섞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귀찮더라도 약간 미지근한 물에 섞었다가 이제 잘 섞어서 먹는 게 좋지. 그리고 파워 칵테일에 섞지 말아야 될 게 C밸런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콜라겐도 섞어 먹으면 안 좋아요. 콜라겐. 우리 콜라겐 뭐죠? 뷰티. 뷰티도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파워 칵테일이랑 섞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고 왜냐면 얘들 때문에 얘들 때문에. 얘들 이제 락타제 때문에 얘들이 분해가 돼서 그 잘 섞이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파워 칵테일에 그레이트 4 항산화 성분 58가지 야채, 과일, 곡물, 허브가 들어가 있고 32가지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3,500원 다 내요. 3,500원 더. 얼마나 쌉니까? 얘랑 저희 그 뉴스트레이트 합쳐서 그 가격이 4,400원도 안 하거든요. 제가 오늘 스타벅스 갔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스타벅스 그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에요. 근데 4,500원보다 더 쌉니다. 4,500원으로 저희 오토십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PM 제품의 진실입니다. 진실. 제가 이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레이트 4, 비타민 A, C, E, 강력한 항산화 들어가 있죠. 50여러가지 야채, 과일, 곡물, 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치 가격 이걸 여러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3,500원 안 해요. 32가지 파이토케미컬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산균 들어가 있는데 유산균도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랑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랑 불용성 식이섬유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리, 완두콩, 섬유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물에 타서 보면 약간 진득진득하게 파워 칵테일 좀 진득하게 만드는 게 수용성이에요. 이게 아라비아 검, 구아검, 이눌린 펙틴이 약간 조금 찐득찐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소화기관에 통과하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급격한 인슐린 분비를 막아주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 대변 활동, 또 장 속에 있는 발암물질을 끄집어서 대변을 잘 배출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얘들 이제 우리가 물에 타서 보면 끝에 좀 약간 너무 약간 좀 뭔가 씹히는 거 있죠. 약간 종이처럼 살짝 씹히는 게 얘가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 제가 대한 항문학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대장암에 대해서 공고 수칙이 나와 있던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하고 물 1.5리터 이상 섭취를 하면 대장암이 안 걸린대요. 예방이 된대요. 근데 우리 PM 제품 하루에 파워 칵테일 2포를 먹으면 권장량을 먹게 돼요. 우리 한 포도 한 포씩 먹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점심 저녁으로 2포씩 먹거든요. 그렇게 이제 먹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이 모든 기능이 지금 그레이트 4 58가지, 32가지 파이토케미컬, 유산균, 식이섬유 다 있는 게 3,500원 달합니다. 이 정말 싸지 않습니까? 이게 PM 제품의 진실입니다. 화학학들의 진실이에요. 사람들 비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진실을 폭로를 해야 됩니다. 니트레이트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근육이 떨리잖아요. 칼슘, 마그네슘은 우리가 근육에 떨림을 막아줘요. 근데 이게 칼슘, 마그네슘도 충분히 섭취하는데 이게 떨림이 생기는 거는 뭐가 부족하냐면 망간이 부족해요. 망간이. 망간은 금속계에서 이게 떨리는 거. 신경계에서 신경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이게 근육이 떨리거든요. 근데 이 망간은 간에서 1년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니스트레이트만 잘 1년 동안 잘 먹으면 망간이 충분히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근육 떨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PM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PM이 니스트레이트에. 이 한 포에 1,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오토식으로 먹으면 1,000원도 안 해요. 이게 PM 제품의 진실입니다. 정말 싸요, PM 제품이.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거 검색해서 찾았거든요. 상업 문서 264호에 보면 얘들을 1900 몇 년도에 나와 있냐면 36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뭐냐면 더 이상 땅이 산성화되어서 이제 야채나 과일에 영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니트레이트는 이런 충분한 미네랄 8가지 미네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액티바이저 제가 액티바이저까지만 좀 하고 지금 시간이 좀 다 됐지만 액티바이저까지만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액티바이저가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다면 제가 여러분 액티바이저에 관련돼서 특허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유럽에 구글링을 한 반나절 동안 찾았거든요.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찾아가지고 이거 서류를 보면 이 서류가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독일어로. 이 독일어를 가지고 구글링을 번역을 하니까 번역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독일어를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얘를 영문으로 우선 번역을 했어요. 영문으로. 영문을 번역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특허 EP 1129 133 B1이라는 이걸 검색을 하면 나오고 특허권자가 누구냐면 PM이에요. PM 인터내셔널 AG 룩셈부르크 딱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제가 좀 주된 것만 좀 뽑았어요. 주된 거 뽑으면 3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을 섭취하면 액티바이저를 섭취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향상이 돼요. 혈액순환 촉진이 되기 때문에. 액티바이저를 먹으면 신체적만 아니라 정신적도 향상이 된다고 툭 하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8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얘가 세포 장벽을 우수하게 관통하여서 산소를 수송하고 세포에 추가적인 산소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티바이저 미국이나 이제 유럽 버전을 보면 옥시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소를 공급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식약청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게 이제 허가가 안 돼 있으니까 옥시 플러스라고 이제 안 돼 있거든요. 표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란하는 카페인은 지속 시간이 길어서 각성 효과가 오랫동안 돼요. 우리 과란하는 카페인은 이제 결합 카페인과 비결합 카페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액티바이저는 결합 카페인이에요. 천연 카페인이에요. 먹어도 그렇게 몸에 문제가 안 되는 아주 좋은 카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지속이 되죠. 그리고 12번 보시면 어,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가 상당히 커져서 사람이나 동물, 그러니까 포유류 동물들이 먹었을 때 수송을 증가해야 돼요. 우리 집에 들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먹으면 얘들이 증가가 된다는 걸 여기 나와 있어요. 특허권에. 실험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 경구 섭취 후 10분 후에 피실험자는 피부의 특정 부분에 따뜻한 감각을 느끼고 열 화상 이미지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플러시 효과가 나타나더라. 머리를 포함해서 신체 일부의 확장됨을 확인을 했다. 열 화상 이제 그 이미지 그 기계로 화상을 했다. 우리 그 코로나 때 열 화상으로 사람들 열 있는 거 체크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기계로 해보니까 이게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액티바이저에서 관련된 특허입니다.
여러분, 이게 PM 제품의 진실입니다. 진실. 근데 진실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있죠. 부산물, 액티바이저 먹으면 우리가 플러시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나야신 플러시 역할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얘가 액티바이저가 산소 공급도 하게 되고 암 발생 이런 걸 이제 예방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카페인 때문에 이제 염려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일반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162g 들어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류. 이 당류가 과당입니다. 과당. 아까 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던 과당. 과당이 들어가 있어요. 설탕이 들어간 게 아니고 과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이 일반 커피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우유에도 들어가 있고 녹차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파는 파스쿠치에도 여기 일반 뭐 스타벅스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120ml 이렇게 다 200ml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100ml 뭐 220ml 이거 뭐냐면 원샷 투샷이고 볶는 시간에 따라 다른데, 파스쿠치가 제일 이제 카페인이 많이, 안 좋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카페인은 어떤 카페인이냐면 결합 카페인이에요. 가라로 만들어서. 이제 결합 카페인과 비결합 카페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결합 카페인은 혈당 스파이크처럼 갑자기 팍 올랐다가 이제 팍 떨어져요. 그게 뇌세포 손상이나 혈관 수축이나 신장악화,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바나나 열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서 지속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아까 그 특허권에도 나와 있는 거 보여드렸죠. 뇌세포 손상 없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각성 효과가 지속되고,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농도가 급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나 어린이도 복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에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좀 6시 이후에는 잠 못 자신다는 분 계시면 6시 이후에는 복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얼마 전에 탁구 선수 신유빈이 이거 먹는 거 봤죠? 이거 제가 볼 때 이 정도 농도면 액티바이저 한 반 통 정도 돼요. 반 통 정도 태워서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마시고 있죠. 자, 이거 이제 탁구 협회 일을 끝났기 때문에 이거 SNS, 인스타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줌이라서 이제 요 광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권장 섭취량이랑 상한 섭취량이 있어요, 여러분. 권장 섭취량은 이 정도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상한 섭취량은 이거 이상 먹으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어. 이게 말하는 게 상한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를 2배를 더한 양이 권장이고, 상한 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액티바이저 상한 섭취량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액티바이저에는 우리가 비타민 B3의 가라나 이제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니코틴 아미드로 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산이 아니에요. 니코틴 산은 상한 섭취량이 35g이에요. 35g 이상 먹으면 조금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니코틴산 아미드입니다. 아미드. 니코틴산 아미드이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이 1000ml까지는 괜찮아요. 1000ml까지. 그래서 액티바이저 말하면 우리 여기 보면 들어가 있잖아요. 한 통을 먹어도 괜찮긴 괜찮은데 제가 이거 좀 많이 먹어보니까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니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마다 6스푼씩 먹거든요. 6스푼 딱 먹으면 이렇게 딱 귀에 딱 올라와요. 그 나이신 플러시 이렇게 돋고, 그리고 딱 샤워하고 나서 액티바이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액티바이저 세럼을 또 얼굴에 바릅니다. 그러면 액티바이저 세럼들 얼굴이 또 화하거든요. 그러면 얼굴 앞, 또 목 뒤부터 해서 화한 그런 좋은 기분을 제가 딱 명상 수련을 합니다. 아침 새벽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저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제 PM에 딱 이제 정신적으로 딱 연결하고, 놀프소로구 회장님 감사합니다. 임동철 건수나 노정희 부자인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PM 묻는 모든 제 그룹의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 이제 감사 기도 딱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1일에 30g밖에 없잖아요. 한 통에 1050ml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니코틴이 있죠. 제가 니코틴도 보면 화학 구조가 비슷해요. 이걸 왜 제가 왜 넣어놨냐면, 우리 니코틴을
이제 PM 제품을 먹는 사람 중에 커피 끊으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배 끊으신 분도 생겨요. 신기하게. 제품 먹고 디톡스가 된 것도 있지만, 걔가 니코틴산 아미드 구조랑 니코틴 구조랑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니코틴 중독된 사람들이 우리가 액티바이즈를 먹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끊지 않았냐는 게 이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근거된 건 아니에요. 근데 화학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제품 먹고 담배 끊으신 분들이 진짜 상당히 있어요. 신기하죠? 그건 제가 볼 때 이 구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제 추측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액티바이즈만 먹어도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요.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몇 배가 올라간다? 5배가 올라간다. 5배. 2도가 떨어지면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발 차신 분 있으면 액티바이즈 잘 먹여주고 두요 같은 거 잘 먹어서 혈액순환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미노겐 잘 먹어서 돌아가면 몸의 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암도 예방이 되고 엄청 좋아요. 그리고 나이아신 효과. 제가 나이아신에 대해서 여기에 책이 나와 있더라고. 이걸 또 뽑았어요. 책이 또 PDF로 뽑아서 이걸 좀 훑어봤어요. 나이아신만 잘 먹어도 정신불면증, 암, 심혈관 질환, ADHD, 간절력, 소아당뇨, 알코올 중독, 치매, 기억상실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근거제를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약회사들이 이걸 왜 안 쓰냐?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PM 제품만 잘 먹어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섭취 방법은 그냥 아침에 오전에 이제 한 11시 정도에, 저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딱 먹기도 하거든요. 3스푼 먹고, 체력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드시면 되고, 아픈데 피로를 못 느끼는 사람은, 피로를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도 한 번, 오후에도 한 번,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한 6스푼 먹고 운동해 보십시오. 운동이 활력제입니다. 근데 나신의 플러시 이펙트를 좀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6스푼 딱 먹고 아침에 이제 명상 수련 딱 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액티바이저가 여러분 개발이 된 지 계속 한지 어떻게 됐냐면 27년째 계속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액티바이저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 화면 찾으려고 미국의 그 사이트까지 가서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2022년도에도 새로 리뉴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계속 리뉴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 제품, PM 제품이.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닥이라는 기업이 있죠. 1988년도에 코닥이 탄생이 되었어요. 사진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얘가 1980년도에 점유율이 코닥이 80%고 세계 5대 브랜드에 이 코닥이 들어갔어요. 2012년도에 근데 얘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왜 파산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코닥도 대기업이고 잘 나가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담당자가 앞으로 이 필름의 시대는 가고 디지털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임원들이 무시를 했어요. 왜? 이때 동안 점유율 80%고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그 디지털 시대가 열리겠냐. 우리 이것만 팔아도 잘 나간다.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얘들이 파산 보호 신청을 또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변화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코닥이 얼마나 강했어요. 코닥이 강하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시대가 지금은 지용성의 시대가 아니고 지용성 영양제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회사가 망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PM은 지용성을 수용성을 만들었다니까요.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변화에 대해서 빨리 살아나기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그때 일본의 그 캐논 알죠? 캐논이 이 변화에 민감해 빨랐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자. 딱 만들어서 딱 나갔어요. 만들고 삼성도 디지털 카메라 있었는 거 아십니까? 삼성도 있었어요. 근데 삼성이 딱 만들다 보니까 이 카메라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겠다. 카메라는 그냥 캐논 쪽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뭘 하냐면 휴대폰 카메라, 휴대폰. 휴대폰 알죠? 휴대폰에 나가는 요
그 휴대폰 카메라 센서를 제대로 만들자. 그래서 소니랑 삼성이 휴대폰 카메라 센서를 상당히 잘 만들어요. 상당히. 이거를 애플에서도 수입을 하기도 해요. 대단하죠.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그래서 삼성이 살아남았잖아요. 소니도 이 이미지 센서 만들면 살아남았잖아요. 요즘 또 뚝딱 카메라 잘 안 쓰잖아요. 뭐 쓰는 사람도 있지만, 캐논도 잘 살아남았지만 못 살아남았어요. 코닥이 아날로그 필름을 유지하다가 망해버렸고, 이제 캐논도 망해버렸지만, 이미지 센서, 이 휴대폰 카메라에 집중한 기업들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지용성 영리제 가지고 아무리 팔아봐도 지금은 그 시대가 지금은 이미 저물어 버렸다니까요. 매출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업자들이 지금 누구한테 오냐? 바로 우리 PM한테 지용성 영양제를 가지고 있는 PM한테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PM 제품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폭로를. 여러분 이걸 바로 알고 이 변화에 민감하게 되어서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잔소리를 별로 크게 한다고 좀 10분 정도 더 했는데 죄송하고 오늘 강의는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추석이죠. 다음 주 목요일은 추석이라서 제가 강의를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강력한 또 강의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잘 또 강의를 듣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좀 기존에 안 했던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 또 준비하고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들 PM 제품 먹고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